안녕하십니까. 경남민변의 하기남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뭐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뭐 긴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좀 아까 옆에 그 태극기 차량이 돌고 있길래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시끄럽고 또 방해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본 이유는 도대체 이 양반들은 탄핵 무효라고 적혀 있던데 뭔 사유로 탄핵 무효인가, 뭘 적어놨는가 싶어 제가 한번 살짝 가봤습니다. 역시 뭐 특별한 논리는 없고 뭐 고영태한테 놀아놨다느니 뭐 박근혜는 가장 깨끗한 뭐 정치인이다. 저희가 사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탄핵 선고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우리는 작년 겨울에 그렇게 하야와 하옥을 외쳤지만 현실 제도권 내에서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매번 촛불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탄핵이 설마 기각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전혀 그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탄핵은 돼야 되는데 도대체 탄핵이 왜 인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심판해서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회사로 치면 자른다는 결정이죠. 재판관 9인 중에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 탄기국 이상한 무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시간 지연도 쓰고 재판관 퇴임 때까지 막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계는 이제 다가왔고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고 여러분 여기서 계신 분들도 엄청 추운데 지난 겨울을 거의 촛불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보면 탄핵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임혁백 고려대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언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정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탄기국 이 양반들이 제시하고 대응하는 논리가 보면 탄핵은 기각이다라고 가다가 드디어 이제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 이런 절차 조항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용상으로는 안 되니까 형식상의 이유를 들어서 각하를 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탄핵이라는 것은 일반 형사 절차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탄핵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탄핵은 공직자의 공적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탄핵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닉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돌입된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는 도청을 지시한 권력 남용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한 위증. 빌 클린턴 대통령도 역시 선서하고 증언할 때 거짓말한 위증 그리고 사법방해죄로 이렇게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제목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될 헌법적 책무를 집니다. 이것을 대통령 취임 때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 신뢰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았고 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고 여러가지 공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엄청나게 많이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단적으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한테 연설문 기타 여러가지 자료를 건네준 거 이것은 무슨 죄가 됩니까? 우리 형법 120조에 나와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모금할 의무가 없는 대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돈 내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대기업 또는 뭐 회사하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강요입니다. 형법 122조에 따르면 그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순실, 정유라 그쪽에게 이익을 가게 하기 위해서 삼성한테 돈을 많이 내게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무려 400억 가까이 되던데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공직을 이용하게 되면 제3자 수뢰죄 뇌물죄가 됩니다. 뇌물죄는요, 받는 액수가 1억만 넘어가면 우리 특가법 2조에 따르면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면서 있는 것도 나오면 바로 구속이고 구속이 되면 중형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 지금 헌법재판소 신문을 통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거의 밝혀진 바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 개만 인용이 돼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마 이렇게까지 왔는데 기각각하되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빨리 이 절차를 끝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되면 박수 한번 칩시다. 촛불 한번 들든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탄핵 정국이 우리에게 안겨다 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일 날 3.1절에 태극기를 달려고 하는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찜찜합니까? 겨우 노란 리본을 달면서 달 수밖에 없었던 지금 아까 돌고 있는 그 차의 태극기, 우리 태극기가 순국 열사들,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생명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그 태극기가 저렇게 오염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부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명백한 사유들을 조목조목 밝힌 다음에 반드시 탄핵을 인용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강력히 바랍니다. 역사는 수레바퀴가 돈다고 했습니다. 10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때 국회 소추위원이 김기춘이었습니다. 그때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 한마디 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그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 절차가 시작됐는데 지금에 비해 보면 정말 지금의 사유는 너무도 흘러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반드시 탄핵 인용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찬성을 해서 저 태극기 이상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